네, 안녕하십니까. 조장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 끄은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시간, 허비되지 않게끔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끝난 다음에는 뭐 중간이라도 느끼실 거예요. 아, 뭐 하나 얻었다. 아니면 두 개 얻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나, 약간 애매한 부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강의하는 저 역시도 그래요. 똑같은 걸 맨날 보는데도 이런 게 있었구나, 있었네 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뭐 나오면 또 어떡할 거냐고,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또 하나가 그 퍼즐이 또 맞춰준다는 느낌을 또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법학이잖아요. 법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요. 돌고 돌아.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원점으로 여기에 딱 중심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또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국은 또 여기 합쳐져요. 그러면 또 색깔 잘 돼야 되겠죠? 그럼 또 그러면 빨간 거, 하얀 거, 파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건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느낀 점인데 이게 절차법, 실제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3법, 6법 이랬어요. 실제법, 절차법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것은 그 행정심판법하고 비형사건 절차법이잖아요. 이건 절차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법은 이거는 절차라고 실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냥 한마디로 잡스러운 법이에요. 예. 어쨌든 잡스러운 법이 됐던, 그 다음에 하드한 법이 됐던 간에 모든 거는 이 한 점에 다 연결돼요. 이렇게. 이거는 노란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 노란 걸로 이렇게 여기에 딱 들어와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퍼즐을 맞추다 보면 한 곳에 딱 집중이 돼요. 이게 뭐냐? 민법일 경우에는 민사와 관련된 거는 이제 민법으로 딱 들어가고요. 공법일 경우에는 민사 관계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법 관계일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뭘로 들어가냐면 헌법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 민법과 헌법도 결국에는 또 같은 지점에 또 모여져요. 그러니까 민사법에서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요. 공법은 헌법이잖아요. 여기 연결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일지라도 하다 보면은 그러네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자, 요거 볼게요. 오늘 조문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문만 하려고 했었는데 조문만 하자니 밋밋하다 이거야. 밋밋하다.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조문 특강도 하긴 하지만 뭔가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에 공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공식화하자. 이공자가 아니죠. 이공자죠? 예, 공식화하자. 자, 공식화하자. 웃겨요. 그죠? 자, 공식화하자. 예, 공식화하자. 근데 이런 말을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법학도 수학하고 비슷하다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정답스러운 거는 있어요. 정답스러운 거. 그러니까 사회과학, 자연과학처럼 딱 떨어지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수학처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걸
수학도 문제를 풀 때 공식으로 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처럼 한번 공식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식이라고 썼으니 이제 그러면 공식스럽게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실전 사례 문제 풀이 공식, 좋은 분석이에요. 보세요. 이거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프린트물로 줬어요. 이제 그거 PPT로 이제 보는 게, 또 선명하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보셔도 되고, 프린트물 보셔도 되고요. 이제 같이 볼게요. 원래는 제가 이거는 문제집을 이제 만들려다가 출판하려다가 출판하지 않았고요. 문제집 만들려고 한 버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출판하려고 했었는데 뭐 수정할 것도 있고 문제 좀 넣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유보해 놨었던 거 이제 일부 좀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11회 때 시험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문제 있잖아요. 출제자가 그 문제를 냈을 때는 의도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의도한 점을 망각하시고 내가 애웠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그걸 막 쓴단 말이야. 그럼 점수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야. 나는 수험생들한테 이런 거를 묻고 싶어. 뭘로? 설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 썼죠.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빨간 걸로 초록 걸로 이거 할까요? 자요. 특정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출제자는 뭐예요? 수험생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맞죠? 이거는 불변이 있고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야. 노력이 가상해서 뭐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을지언정 안 줘도 그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많이 썼으니까 뭐 부분 점수라도 받겠거니 아니면 내가 썼으니까 뭔가 그래도 많이 썼으니까 장수 채웠으니까 절대 그런 허망된 기대 하지 마시라. 그래서 짧게 써도 좋은 거 상관없어요. 짧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묻는 질문에 제발 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 응답하라. 1988. 예, 1988 맞나요? 응답해라. 그거 엉뚱한데 응답하지 마라. 됐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공식이에요. 자, 왜 공식이냐? 묻는 게 뻔해요. 뻔해. 다른 건 안 물어. 이게 묻는 게. 그러니까 묻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 특정되어 있어요. 특정. 거의 특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문제가 거기서 거기야. 그죠? 느끼시죠? 나올 게 다 나왔어 이제. 근데 문제는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엉뚱한 부분에서 나올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는 다 특정되어 있다니까요.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대답도 특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시 질문도 특정, 대답도 특정. 그러면 이거를 공통부문으로 만들면 공식이 돼야 안 돼요? 공식이 되잖아요. 문제와 질문과 대답이 딱 그 한 바울원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유형별로 나누는 게 공식 아니에요. 거기에 빈칸 블랭크에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라니까? 내가 외웠던 거? 그게 공식이 아니면 뭐예요? 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특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게요. 이때까지 사례 문제의 유형을 보면 뭐예요?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제기 요건, 적법 요건을 묻잖아요. 그죠?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에 물어요, 기본. 이게 기본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질문에 나와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했겠다. 취소심판을 묻는 것인지, 무효동하게 심판을 묻는 것인지, 그죠?
심판 종류에 의무행 심판을 묻는 것이 이제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요. 근데 어떤 질문은 세 가지 중에 뭉뚱그려가지고 물어. 취소 심판을 물었으면 취소 심판에 대해서 난 쓰면 좋은데 애매한 거야. 그냥 심판 청구를 했대. 무슨 심판을 청구했는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이분이 몰라서? 아니에요. 질문 때문에 그래.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취소 심판을 물게 되면 범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가 취소 심판을 청구할지 뭘 할지는 너네들이 한번 생각해 봐. 나는 묻는 건 이렇게 물어. 라고 뭉뚱그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 행간의 의미에서 설문의 취지상 이거를 묻는 거라고 전제하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그 심판 종류에 따라 가지고 대답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질문자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질문의 유형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위로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종류에 따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류를 파악을 해요. 그죠? 종류를 파악하고 근데 종류는 세 가지 종류다. 기본적인 타이틀이 뭐냐면 대상적격 문제, 청구인 적격, 청구이익 이거예요. 돼요.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이익, 협의 청구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피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기본이잖아요, 기본. 5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물어요. 이 중에 하나. 이게 다 문제화 됐어요, 이게 다. 대상적격이 뭐냐. 대상적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상적격에서 대상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답은 나왔어요. 대상적격을 물으면 안 되는 걸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하시면 돼. 되지도 않은 걸 묻지 않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대상적격을 묻는다는 얘기는 대상적격 되는 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임하시라고요. 나 이건 죽었다 깨도 대상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하시고 아닌 거에 대한 논리를 피력하시면 돼. 그게 대상적 처분에 거부 처분, 부작위 3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대상적격이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뭐예요? 청구인 적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상적격 통과 단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대상적격이 됐어요. 행정심판의 대상도 없는데 청구는 왜 따지고 피청구는 왜 따지고 청구기간은 왜 따져요? 그쵸? 논리적으로 따질 게 없잖아. 따질 게 대상물이 있어야 그 다음 거를 논하든 말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갈 건 대상적격인 거예요. 대상적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진 다음에 일단 된다는 전제하에 통과. 대상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통과할 게 뭐예요? 청구인이 누구냐 이거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이 있잖아요. 네가 그래 대상적격이 있어. 근데 청구를 했는데 당신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즉 청구인 적격이 있어? 그거 따질 거 아니에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서 탈락이잖아.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잖아요. 나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대상적격 통과, 청구인 적격 통과. 그 다음에 청구인, 그래, 오케이. 당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이익이 있어? 실익이 있냐 이거지. 실익. 뭐예요, 그걸? 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이에요, 소의 이익. 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이라고 해요. 우리는 심판이니까 그냥 청구 이익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는 걸 판사가 그거를 왜 심리를 하고 증인 불러다 놓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 경쟁 낭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심판 경쟁 낭비예요, 이거. 청구 이익이 없으면. 그죠? 구체적으로 실현할 이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익이 있다고 됐어. 통과. 그 다음, 피청구인. 누구를 할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데,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한 주체가 내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피청구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피청구인도 안 되는 사람한테 행정심판 청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맞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피청구인 적격 또 통과. 마지막으로 할 게 다 통과됐어. 마지막으로 할 게 기간 준수잖아, 기간. 기간 하나 해라 이거지. 기간 넘어가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적법 요건 제기 다 완비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돼요? 없으면 각하잖아요, 각하. 심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각하 처리되잖아요. 됐죠? 시험 문제는 거의 50%는 여기서 나온다니까? 기본적인 유형에서 나와요.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잖아. 그 외에 50%는 여기서 나온 거고, 행정심판에 심판 청구의 제기 요건, 적법 요건을 묻는 게 50%예요. 그 나머지 50%가 이런 거지. 어떤 거?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나와요. 지금. 근데, 자, 그러면 구체적인 게 뭐예요? 행정심판기관과 관련된 거, 중토유와 관련된 뭐, 구성이 어쩌고, 이런 거 관련. 그 다음에 절차와, 우린 절차니까,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고지. 이건 계속 나오잖아요, 고지. 행정심판 청구, 피청구인이 누구고, 제기기간이 어떻고, 그죠?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고지 의무가 있단 말이죠. 고지. 근데 고지 의무를 알려주면서 청구기간까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청구기간 잘못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불고지. 알려줬는데 잘못 알려주면 오고지. 불고지, 오고지에 대한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에 묻잖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 다음에 심리재결. 그죠? 심리 중에 뭐라고요? 적법성 요건을 나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 용어 하나 하는 말이 시험의 키워드예요. 제가 괜히 허투루 하는 말 아니에요. 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뭐라고요? 심리 계속 중에 뭐라고요?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한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맞죠? 이런 문제 나와요. 그 다음, 재결의 유형.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왜 했어요?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요,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공정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불가쟁도 있고, 불가변도 있고, 어쨌든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쉽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름 적법하다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 처분에 대한 거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단 말이죠. 권위가 있어요. 그거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그렇게 해가지고 재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재결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행정청도 아니고 행정청 이후에 심리 재결기관에서 한 최종적인 유권적인 해석이잖아요. 여기는 무게가 더 실리겠죠. 그건 재결의 유형, 그 효과는 크단 말이에요. 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기선유혹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분청 또는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르라고 하는 구속하는 힘이잖아요.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맞죠? 마치 판결의 기판력과 같이 유사한 느낌을 받아요. 아니에요. 기판력 갖고는 달라. 하지만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중대하단 말이죠.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재결의 기소력까지 떨어졌어요. 중대하고 심대하고 거대하고 누구나 행정청은 관계행정청까지 다 따라야 하는 구속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재결의 권위가. 그렇잖아요.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하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시적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재결의 시적성을 확보하는 수단.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공부하신 게 직접처분 간접강제. 맞죠?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맞죠?
제가 지금 순서대로 정한 건 1년의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 절차를 쭉 한번 펼쳐놨던 거예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럼 공식화됐으면 문제가 질문이 특정됐고 대답도 특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비전형적인 문제, 공식화되지 않아. 여기 전형적인 문제가 50%, 나머지 50%도 질문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게 뭐예요? 행정법 일반 문제예요, 일반 문제. 일반 문제. 행정법 일반 문제만 여기 플러스 알파로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답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진화 과정이에요, 지금. 행정사 실무법이, 행정심판법이 진화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진화할까 말까 막 경계선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다 특정된 질문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거 아마 이전될 거예요. 그러면 대답도 이게 또 진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에 있는 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설령 진화가 된다 하더라도 공식화 만들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답은 뻔한 거란 말이죠. 어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특별행정심판이에요.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행정법 일반, 그다음에 특별행정심판 부분도 알파가 되는 건데, 한 문제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뭐 특별행정심판 부분이 각 분야별로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역시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법, 일반 행정심판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어요. 질문은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더라도 질문은 뭘 물어봐요? 일반 행정심판법을 물어요. 일반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설문이, 오늘도 아까 이제 공개할 설문 자체가 일반 행정심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근데 질문을 보세요. 질문은 일반 행정심판으로 묻는다니까? 뭘 물어요? 이걸 묻던 묻는다. 이걸 그냥 물을 게 없다니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문에 뭐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공식화에 블랭크에 채워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한테 증명해 드릴 거예요.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됐고, 이제 넘겨야 되겠죠? 이거 지워야고. 이거를, 이렇게 딱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거, 나름대로 신경 써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 괜히, 공람 채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런 걸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래서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인, 그쵸. 이런 걸 확인해라. 됐죠? 이런 게 있다. 애니메이션을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시끄러워 또 이렇게 또 해주셨네. 이렇게 돼 있다. 네? 예, 오타 났네요. 예, 오타 났네요. 예, 오타 났네요. 간접 강제죠. 예. 자, 서술 방법이에요. 이건 또 서술 방법은 논점에 우리가 지금 40점으로 한 개 40점짜리잖아요. 40점 큰 문제가 1회부터 4회까지는 40점짜리 하나 나왔고요. 5회 때부터 20점짜리로 두 개 나눠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논점 40점짜리로 나온다고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되겠고 40점짜리도 준비하셔야 되겠고 20점짜리도 준비하셔야 되겠고 다 준비하는 차원에서 40점 큰 문제 하나 40점으로 출제되고 나머지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문제
적당 20점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분이에요, 50분. 50분 안에 다 써야 되는데, 행정심판 사례 문제에서는 40점이니까 40분이에요. 그죠? 40분 안에 한 문제를, 큰 문제 쓰던, 이쪽에서 20점짜리 두 문제 나오면 20분 안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생각하고 뭐 하고 하면 20분이 채 안 되고 19분 만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분 안에 쓸 수 있는 양을 내가 알아도 다 쓸 수 없으면 다 꽝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내가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무래도 나을 거예요. 낫죠, 당연히. 근데 글씨를 몰아볼 정도로 많이 쓰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볼 정도는 쓰셔야지. 중요한 거는 묻는 거에 대답을 하시면서 묻는 거에 대답을 하고 플러스 알파. 아, 출제위원님,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 이것도 알고요. 저는 부수적으로 관계되는 이것도 알고 있어요라고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가점 나올 거예요. 근데 묻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변두리 거, 부수적인 거 쓰신다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각 줄에 글씨가 빠른 사람들은 많이 쓰시고요. 글씨가 늦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문제 유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행정심판 적법하냐고 물어봐요.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되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거 뭐예요?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행정심판이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그죠?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협의 청구 이익, 심판 청구의 현실적 필요성, 피청구인 상대로 청구기간 내 재심판 청구가 아닐 거. 요 안에가 범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요 안인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적법성과 관련하여 뭐라고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 적격이 문제됩니다. 그럼 나는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점. 논점이 3개잖아요. 3개 다 써야 되니까 40점짜리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를 묻게 되면 이거를 묻거나 이거를 묻거나 아니면 요거 한꺼번에 묻거나 이렇게 20점짜리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아까 그대로 한 이유고 이것만 다른 거예요. 적법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전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 대상적격을 물었으면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적격 이렇게 쓰시고, 만약에 비전형이 나온다 하면은 뭐 집행정지가 물을 것이고, 그렇게 목차 하나하나 사안의 마지막에는 사안의 해결을 쓰시고 뭐 소결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보자면 보세요. 질문이 적법한가로 물어봐요. 질문이. 그러면 대답은 적법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끝을 맺어야 돼요. 그래요? 적법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이 친구가 정확하게 내 질문을 아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질문자 입장에서는. 뭐 적법합니다. 이런 말을 쓰시라고. 적법합니다. 적법합니다. 그 다음에 주장이 타당하냐라고 물었으면 대답도 주장이 타당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당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구에 확실하게 나는 당신의 출제위원님의 워딩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편출하시라는 얘기야.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애워가지고 쓰는 거 급급하지 마시고 다 써놨는데 마지막 활용정정을 못 찍단 말이에요. 활용정정을 찍으시라는 얘기야. 됐죠? 묻는 거,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옮기시라고. 됐죠?